강제추행 무고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성립 범위가 넓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협박 또는 폭행과 같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할 경우 성립된다고 하였는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강제노역 복무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형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법부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법적 전략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섣불리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강제추행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타인의 형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해야 하였는데요. 심지어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하는 것에 그친 경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성적 접촉을 하기 전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무고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강제추행 고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 처분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 하 씨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 술자리도 자주 가져왔으며 가벼운 신체 접촉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 씨는 호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생긴 가 씨에게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신체 접촉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가 씨는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전략을 강구하여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주변인 진술과 폐쇄회로 및 블랙박스 영상, 하 씨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 씨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을 주장하며 하 씨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한 덕분에 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강제추행 무고죄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의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 섣불리 대응할 경우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신분일 경우 내부 징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혐의에 연루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라 씨에게 호감을 느낀 여성 고 씨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난 고 씨는 라 씨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된 라 씨는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로 대응하고자 하였던 라 씨는 저희 법무법인 AL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폐쇄회로 자료,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 등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라 씨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무고함만을 주장하였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올바른 초동 대응을 한 라 씨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강제추행 무고죄로 고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무고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행정적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많은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L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비대면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으로 올바른 초동 대응을 한 라 씨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강제추행 무고죄로 고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